돌연 한국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년 전 전국적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중국발 요소수 대란. 산업계 전반이 마치 시간을 멈춘 것처럼 굳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었죠. 당시 한국은 주변 우호국들과의 공조, 다양한 우회책 등을 마련해서 위기일발의 사태를 극복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갑자기 요소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국내외는 2년 전에 악몽이 재현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 그때처럼 사재기 등의 행태가 우후죽순 나타나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다행히도 한국은 똑같은 수법에 2번이나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이기적인 행동에도 내실을 다지면서 오히려 견고해진 한국. 한국이 이번 사태를 위해 마련해둔 대비책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 일부의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9월 7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산 요소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고 2년 전 공급 감소의 대란으로 불릴 정도로의 악영향을 받았던 만큼 각계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관련 사정의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중국 대형 비료 제조업체 일부가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적어도 한 개 생산업체가 비료 수출을 줄인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2일 중국 최대 요소 생산 수출업체인 중농그룹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국내 요소 비수기 성수기 전환과 동계 비축의 중요 시기를 맞아 최근 국내에선 요소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이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줄이고 시장 판매에 적극 나서 주요 농업자재 비료의 국내 공급을 뒷받침하며 가격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농그룹은 올해 4분기 국내 요소 생산 능력이 점차 예정대로 풀리면 중국의 요소 실물 생산량은 근래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해 국내 요소 공급을 충족할 것이라면서 국제시장의 공급도 회복돼 국제 가격 역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농그룹은 중국 국내 구매자들을 향해 이성적으로 매입하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시장 공급과 매점 매석 반대, 투기 행위 자제 등을 요청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중국 공산당이 관여하지 않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조절한다고 말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한국이 서방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군사적 동맹을 굳히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중국이 일부러 이런 일을 일으켜서 한국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중국은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북중러 연합을 만들려고 하는 등 한국을 중심으로 뭉치는 서방의 움직임을 몹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어차피 중농그룹의 소관이 아니라서 믿을 만한 이야기가 못 되죠. 실제로 최근 중국의 요소 가격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저우 상품거래소에서 요소 선물 가격은 6월 중순부터 7월 말 사이 50% 급등한 이래 등락을 거듭해왔습니다. 9월 1일 기준 요소 선물의 톤당 평균 가격은 2,356위안, 한화 약 43만 원으로 6월 12일에 1,649위안에 비해 크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농자재유통협회는 지난 9월 3일 최근 요소 선물 시장에 비이성적인 투기 행위가 나타나 비료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내 재고가 감소하고 수출이 늘어난 까닭에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중국의 요소 수출량은 13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3% 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의 수출량만 32만 톤으로 이는 1년 전에 비해 114.7%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요소 수출 제한은 갈수록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날씨와 인도의 농산물 수출 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받아온 세계 농산물 시장에 또 다른 변동성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 중단은 세계 곳곳에서 요소와 요소수 등 관련 상품의 부족 현상이나 가격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요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꼽히는 한국과 인도, 미얀마, 호주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과거에는 한국에도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었으나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나는 중국, 러시아 등 산지 국가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요소 생산 업체들이 2013년 전후로 모두 없어졌던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결국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수출이 허용되면서 2달여 만에 요소수 대란에 급한 불을 꺼뜨린 바 있었습니다.
2년 전과 같은 악몽이 반복될지도 모르는 상황. 당시 한국이 산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던 차량들은 대부분이 디젤 엔진을 쓰고 있었고, 그런데에 반해 정작 그 디젤 엔진 가동의 필수적인 자원인 요소수의 중요성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업계와 떨어져 일상을 사는 일반인들에게는 그 존재조차 알려져 있지 않을 정도였죠. 과거에는 한국에도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었으나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나는 중국, 러시아 등 산지 국가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요소 생산 업체들이 2013년 전후로 모두 없어졌던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결국 2021년 한국이 요소 수입을 대부분 의존하던 중국이 갑자기 수출문을 걸어 잠그자 한국은 그대로 품귀 사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가격이 두세 배씩 폭등하고 일각에서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사재기를 시작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주유소 등 취급 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재기 방지를 위해 판매량 제한을 걸었을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결국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수출이 허용되면서 2달여 만에 요소수 대란에 급한 불을 꺼뜨린 바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은 우호적인 주변국과의 외교, 국내 업계 재고에서 십시일반 모은 요소수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극복의 국민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니와 같은 나라는 요소 공급을 빌미로 KF21 등 국가적 사업에서 이득을 챙겨가려고 하는 등 얌체 같은 행태를 보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아킬레스건을 확인한 한국은 이후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품귀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은 요소 공급처를 즉시 늘리기 시작했고, 그 당시 한국이 요소를 받아올 수 있었던 나라는 중국이나 인니를 제외하고도 러시아, 호주, 베트남 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도 한국은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소의 국내 생산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과거 요소의 원재료인 암모니아의 국내 생산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즉 채산성이 안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대란을 겪었다고 해서 시장 경제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돈이 안 되는 암모니아 생산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전매 특허인 뛰어난 기술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암모니아 생산 방식보다 훨씬 효율이 높은 암모니아 생산법을 개발해낸 것이죠.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은 100여 년 가까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보슈법으로 불리는 방식인데, 수소와 질소를 고압해서 촉매를 넣고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얻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고압 고온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수득률이 높은 방법이 없어 그동안은 최선의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하버보슈법을 뛰어넘는 암모니아 생산법을 개발해냈죠. 볼 밀링법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용기 안에 쇠구슬과 철가루를 넣고 회전시키면서 여기다 질소와 수소를 차례로 주입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쇠구슬과 함께 빠르게 회전하면서 철가루 표면에서 질소가 분해되고 수소가 여기에 저절로 달라붙으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원리인데요. 온도는 기존의 10분의 1기압은 기존의 200분의 1인 45도 1기압에서도 합성이 가능하다는 점만 해도 압도적인 효율이 나옵니다. 심지어 수득률은 기존의 25%를 까마득하게 뛰어넘는 82.5%로 말도 안 되는 상승폭입니다. 100여 년 만에 등장한 최고 효율의 암모니아 공정이 등장한 것으로 과학계는 물론 암모니아를 널리 사용하는 산업계까지 크게 술렁였던 사건입니다. 현재 이 기술은 상용화 준비 단계인데요. 그 메커니즘 자체가 기존과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단순한지라 상용화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이 국내 암모니아 생산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공급망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오히려 한국산 암모니아의 경쟁력마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당장의 해결책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대란 이후로 요소 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당장 내일 요소 공급이 끊어지더라도 최대 2개월은 버틸 수 있는 물량을 상시 확보해두고 있죠.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은 즉시 준비해둔 시스템을 가동해 요소 위기에 대한 대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요소수 비축 물량이 차량용 기준 2달치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 대란 때 파악한 목록을 바탕으로 대체 수입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2년 전 대란 때와 다르게 비축 물량을 항상 파악하고 있으며 대체 수입국 확보 등의 완충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오히려 내실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중국의 방해의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더욱 튼튼한 산업 기반을 갈고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